난 지금 카메라 이렇게 그냥 방송 이렇게 하는 거 카메라 몇 살인데요? 머리 잘 머리가 없이 언니네가 머리카락 자랐다는 중모가 좀 마이크 닦았어요. 잘 들리는 거. 어떻게 물쪽으로 해서 이따가 선생님이 클리닉 들어올 텐데 클리닉 하기 전에 또 선생님 클리닉이에요? 둘이 면담해야 돼. 딱 걸렸어. 너왜 그래? 안 했어. 왜요? 결석해가지고. 아니. 혹시 한 번 더 하면 범이랑 혹시 재면담 할 사람 없죠? 너무 많이 하시려고. 이 C라고 이씨요? 이시우? 이 C인데 약자로 L SH와 DH. 이 시일 수도 있고 이 승을 수도 있고. 너 시일 후지? 응. 오케이. 나 아니야. 근데 승일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키가 좀 커. 너무 쑥쑥 크고 있어가지고 수영경 왜 이렇게 비싸? 앉은 키는 작아. 아 이게 나가. 아 빨리 웃겨. 허리. 네 꼈어요. 허리. 선생님 음의 대목임이 뭐예요? 그게 뭔데? 뭐야? 중고학생이 이런 것도 몰라요. 어? 중고학생 쌤한테 물어보라고. 음의 대목이 음의 대목? 아 기억이 안 나. 너 그때 자고 있었잖아. 자면서 들었잖아. 어? 그니까. 근데 중고학생은 얘는 자고 있었잖아. 알아. 뭐? 어느 제목이? 제목이 뭘? 어? 오늘한 거 아니었어요? 뭐? 아, 너무 크게 말해. 안 들려. 진짜 너무 귀가 안 들려. 아니 너 크게 말하면 되잖아. 이렇게 세고 있는데. 뭔데 말해봐. 근데 말을 시험이 안 덩치가 작은데 어? 왜 진짜? 물통이 그런 이렇게 말만 큰가 말해. 봐. 크네 시우가. 감사합니다. 변석이 잘 만났다. 뭔가 잘 비아냥네 이러면서. 아니야 목소리가 되게 중후하다. 감사합니다. 정준생 같아. 나이 먹으면 중저음이 나올 것 같아. 원장쌤 바리톤. 버스. 어디 레게 부르는 중이지 않았어? 그렇지 않냐? 레게는 그거를 알고 이거. 나이는 거. 아, 좀 부르면 말하지 자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번에 플롱님까지 얘기했었나요? 문제 풀고 플롱까지 했었나요? 문제 풀고 있어. 아 이제 설레다가 막 18. 갖다 대 나왔구나. 18이요? 네. 자 1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궤도 상을 운동하는 행성 A와 반지름이 어린 원운동하는 행성 B를 나타낸 것이다. A는 행성 A의 근일점이며 또 태양으로부터 2열만큼 떨어져 있고 A의 긴 반지름 B의 궤도 반지름의 4배라고 한다. 자, 운동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뭐야? 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얘의 긴반지름이 자 어디 나타난다고? 몇 배 되는 곳에 있다고 합니까? 자 4배 네. 자 긴반지름이 B의 4배가 된다라고 했지. 그렇다면 자 여기가 뭐가 돼? 장반경이 되는 거지. 맞아? 여기도 2열인 곳이 여기에 단축이 있는 거야. 아, 이해해요? 단축이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 한번 봅시다. 자 행성의 A의 속력은 자 어디에서가 가장 빠릅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점이야? 근일점이 되겠지. 왜? 원일점은 여기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2R. 4월만큼 더 떨어진 곳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위치가 근일점이야.
자, 그래서 이곳에서의 속력이 가장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뭐가 해당해? A가 되겠지. 자, 한편 행성 A의 자 주기는 B의 몇 배가 되냐라고 했는데, 자 B라는 녀석은 반지름이 지금 어리야. 이걸 장반경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했지. 얘의 주기를 TB라고 하고 얘를 TA라고 하자. 그렇다면 TB의 제곱일 때 어의 세제곱이라면 TA의 제곱일 때는 장반경이니까 이만큼이지. 네. 그럼 얼마가 돼? 4월에 세제곱이 돼버리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 지워지지. 그죠? 따라서 TA의 제곱이라는 값은 자 64 TB의 제곱이 되지. 네. 따라서 TA라는 녀석은 8TB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면 몇 배? 8배가 되겠죠. 자, 다. 나는 빨간 맛이 좋은데. 노랑이잖아. A 노랑이 되라. 아 됐어? 에이, 누가 먼저 시작하는데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소승이 처음부터 말한 말이다. 다 쳐먹었어요. 이제 없어요. 나는 그래도 자, 몰래 행성 A와 B가 각각 A와 C를 지날 때, 자, C가 어디 있어? A, B, C 각각 A와 B를 자, A와 C를 지날 때 가속도의 크기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A 지점을 지날 때 가속도란 건 뭘까? 밑에 나타난 힘이 만류력이지. G 곱하기 원의 중심 방향하고 G 곱하기 몇 월의 제곱이야? 2월의 제곱이지. 둘 사이에 만류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해. 오케이?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행성 A와 B의 질량이 같다라고 나왔습니까? 질량 관계 없어질 테니까 A의 질량이 얘는 MA, AA야. 따라서 MA 지워져 버리고 AA가 부심 가속도가 되는데 얘는 G 곱하기 얼마가 돼? 4월의 제곱분의 라지 M이 가속도가 되겠지. 자, 한편 B에 대해서 F 프라임, 자 FI 프라임은 G 곱하기 얘는 얼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b가 되어버리고요. 얘는 mb 곱하기 ab라고 합니다. 따라서 ab라고 하는 녀석은 자 얼마가 돼? 얼 제곱분의 g 라지 m이 되어버리는 거지. 얘는 자 4배의 AA가 됩니다. 그렇죠? 네. A의 중력가속도에 A의 가속도에 부심가속도의 4배만큼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B가 A의 4배가 된다.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A 8배 4배가 되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그만큼 쉽게 나온 거야.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고등학교 가면 에너지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설들 잘 지내니? 그래, 다들 많아. 70만 원 벌었어요. 사촌이 많아? 한턱 써. 아니 그 박사세요? 많이 시간 불러 진짜. 너 얼마나 벌었어? 얘 반띵. 저도 많이 벌었네. 많이 받았네. 여태까지 선생님 가르친 학생 중에 최고 기록이 200만 원 좀 넘는데. 형이 이번에 잘 나왔을걸요. 뭐서? 형 이번에 고등학교 설날에 200을 받는다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마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100은 최소 100은. 와 재혁이는 100이랑 200이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아니 오. 그러니까 와, 그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야
다현이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얼마 안 받았어요. 할머니 댁 갔다 왔죠. 얼마 받았는지? 저 승호보다 살짝 받았어요. 와, 많이 받았네. 40대? 많이 받았네. 야, 부자들 나 많다. 30대인데. 나 진짜 조금 받았는데. 너 얼마 받았나? 나 10만 원 정도 받았을 걸? 대신에 너는 수고를 덜 했잖아. 네? 세배를 덜 했잖아. 그쵸? 세배를 한 만큼 보는 거. 세배 10만 번. 아니 그게 아니라 3번 정도 했는데. 넌몇 번 했어? 10번도 넘게 했지. 그러니까 아니 하루 번한 거야 몇 명한테 했는지를 생각. 아니, 몇 번 했는지. 몇 명한테 한 다음에 받았지. 합동을 했어? 번호로 하는 게 낫다. 합병을 한 거. 야, 씨, 너는 그런 효율적이었구나. 와 부럽다. 합병으로 합병으로 했다고? 세번 가족이 잘 냈어. 만났어요. 그래서 세번 저는 이번에 그래, 그 할머니 집에 안 가서 얼마 받았다? 가지고 10만 원 정도 받았어. 아 40이요. 어차피 그거서 특강 식비를 부럽다 애들. 선생님 아버지 쪽이 친척이 무지 많아요. 와. 건지가 개 많이 받았겠다. 선생님 어릴 때 그거잖아. 선생님 사촌이 아버지가 10명. 볼 시간이 없다고 선생님 방학 때 친척집을 순회를 해요. 설날 지나서.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받았네 안 어마어마한 받았다. 뽕수서 한 번 더 받은. 공무원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할 때 아마 선생님 받았던 게 한 15만 원 정도 돼요. 와. 야 아니 공무원 월급 갚으니. 수익이 짭짤하네. 한 300. 그때는 세뱃돈 500원이 무지 큰 돈이. 뭔 1,300이야. 공무원 왜 이렇게 그냥 300. 아니 300원 넘게 넘는 거. 그때는 500원짜리가 굉장히 드물어. 500원 지폐가 있었어. 얼마나 금전이 옛날 세대예요. 선생님 가보경례 때 태어났다고 얘기 안 했니? 그리고 그럼 원장쌤보다 나이 많은 거 아니야? 원장쌤한테 이따 반말하면 인정해 줄게. 야, 골절. 야 선생님들 있는 데는 그렇게 안 하지. 없는데 술 먹을 때 얘기하지. 그럼 녹음해서 같이 술 먹어요? 같이 술 먹어요? 선생님이 술 안 먹잖아. 근데 왜 같이 술 먹지 얘기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회식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회식 때는 딴 선생님들 때문에 반말을 안 해. 뭐야 그냥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아주 어려도 반말 안 해. 진짜요? 그럼 저랑 술 먹어도 존나 많지. 조까. 벌써 술 처먹을 생각을 하네. 아니 예시잖아요. 시기가 예시. 예시 같은 소리 하는. 예시로 너 술 처먹고 싶은 그럼 거지? 준모랑 술 먹으면 자, 마냥 PC방 같은 애들하고 튀는. 게임을 안 하실 거. 자, 선생님 게임 안 해. 너무 깨진 거. 그림은 너무 옛날에 태어나서 운명 같은 거 하는 거야. 게임을 안 했나? 그림은 자, 뉴턴의 만력 법칙에서 케플러 법칙이 유도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쫙 떼보자. 이거 한번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하지 마요. 케플러 법칙을 이용해서 만력 법칙을 한번 자 만들어 보도록. 아니 더 쉬운 거잖아. 만력 법칙에서 케플러 3법칙을 유도해 보. 아이 그래야 쉽구나. 자 여기 지구가 있어. 자 이쪽에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자 스몰 m인 인공위성이 있어. 자 그렇다면 자 얘는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를 어리라고 할 때 이쪽 방향으로 v랑 속도로 돌아야 되겠지. 네. 얘가 멈춰 있다면 어떻게 당겨지지. 요번에 설 연휴 때 TV 영화 케이블 TV 영화에서 문폴이라는 영화 본 사람이 다 떨어졌어요? 문폴 네. 근데 안 봤어요. 문폴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달이 얘는 제일 회전하면서 지구로 와. 와. 말이 안 돼. 느려져서. 아니 지구로 오면서 스스로 좀 이제 허구가 심해. 말랑말랑해져서 이제 아주 스스로 막 분해돼서 빨리 있는 별에서 인류의 조상이 살았대. 근데 인류의 조상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문명을 하도 많이 발전시키다 보니까 AI를 활성화시킨 거야. 인공지능을. 그래서 AI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게 됐어. 자동으로. 근데 이 AI들이 인간을 멸시하는 거야. 에이. 멸시해갖고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스스로 결정을 해.
그래서 전자괴물을 발생시켜가지고 얘가 돌아다니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모든 사용하는 모든 대상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때 인류의 조상이 그 별을 탈출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까지 왔는데 이 지구까지 도달할 때 이렇게 도달하게 돼. 달이 인공 우주야. 인공 우주예요? 달이? 우주선이야. 우주선. 아, 다른 게 아니라 그래갖고 이거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인류를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걔네들이 전자기파 방출하면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기기를 정지시키고 내려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한테 유전자를 지구에 뿌리게끔 달에게 유도를 했대. 그래갖고 달이 지구의 위치까지 와서 중력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우주에 먼지 같은 게 붙어가고 현재 달의 모양이 됐대. 아니 근데 그래서 진짜 돌면서 지구를 관찰하는 거야. 줄거리 맞죠? 지구에서 인류가 시작될수록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DNA를 조작해서 인간 또는 동물들이 발전하게끔 해준 거야. 아유 프로메테우스 근데 찍어라. 그 전자괴물이 지구에 한 마리가 왔어. 달을 파괴했어. 달은 최소의 보호막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있어. 그 달 내부에서 얘가 휘젓고 다니고 부셔. 그러면서 어떻게 달과 지구를 충돌시켜서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졌어. 근데 지구에서 퇴역한 우주인이 자기 친한 사람들을 끌고 갔지. 가갖고 달을 구하고 지구를 구한다는 얘기야. 와 저는 과정 더 해주세요. 개노잼일 것 같은데. 저는 과정 4개 해주세요. 다 보고 났더니 개재미없어. 그쵸? 개노잼일 것 같은데. 1시간만. 사실 묘사가 좀 덜 됐어. 사실적인 묘사잖아. 거기서 사실적인 건 딱 하나 있다. 인공 구조물이 그 원래 별에서 큰 테두리로 있고 여기에 좁은 폭으로 공간이 있어. 그래서 얘를 중심에 대해서 원동을 시켜. 그러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힘을 느끼지? 관성. 관성력으로 무슨 힘을 느껴? 원심력을 느끼는 거야. 이게 지구의 중력과 같은 역할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하는 거야. 붙어가지고. 인터스텔라에도 나오잖아요. 인터스텔라도 유사한 게 나오지. 얘는 완벽하게 이렇진 않고 이렇게 좀 둥글게 돼 있지. 근데 비슷한데 이거는 전형적인 모형이야. 이 모형이 실제로 1970년대 미국인들이 만든 모형이야. 나사에서 계획한 우주 항해선 모형이야. 지구가 조만간에 멸망한다는 가정하에 화성으로 이주 계획을 세운 거야. 신기하지, 그지? 그래갖고 이거를 계획했는데 문제가 있지. 이걸 멸명을 하네. 얘를 지구 위에서 올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지구 위에서 올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 머피가 중력 방정식 바꿔서 그 역중력인가 해갖고 올리잖아요. 머피가 누구야? 그 아들이요. 아들이 딸. 그 아저씨 딸. 인터스텔라 주인공 딸만 딸. 머피. 네, 이게 그 역중력 머피. 어떻게 해서 올리잖아요. 그거. 맛있겠다. 역중력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TOE를 해서 물리학 되게 세 개나 되게 재미나게 이런 특징이 있어. 자,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들은 모두 다 대부분 인력과 청력을 갖고 있거든. 근데 중력만 인력을 갖고 있다. 그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야. 아직도 물리학에서 모르는 사실이야. 네? 아직도 물리학에서 풀리 모르는 뭐요? 사실이야. 플리죠? 인력이랑 치즈다. 근데 선생님 무단으로 대학교 2학년 때 그 과학 논문집에 논문을 실는 곳에 실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캐년에서 협곡에서 중력 실험을 한 거야. 그랬는데 질량이 클수록 떨어지는 시간이 더 길게 측정되진 거야. 원래는 질량에 관계없이 떨어지는 속도가 어때야 돼? 떨어지는 중력이랑 가속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그때 막 교수님이 가서 근데- 잘라서 막 가위를 잘라서 예전에 국생이가 한 싹 돌린 거야. 얘기잖아요. 예전에 한 얘기잖아요. 그게 반중력이라고 불렀던 힘인데 아주 어이없게도 1년도 안 돼가고 뻥인 게 드러났지. 그래갖고 그 연구팀에서 사실 수정을 했어. 우리의
측정의 오차였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오 진짜 난리 날 일이지. 비행기 굳이 안 타도 돼. 왜? 우리 원이 신발 신고 나는 애 있지 나이키. 걔가 누구야? 전령의 신이 누구니? 헤르메스. 헤르메스니? 얘 헤르메스가 신발 신고 다니잖아. 네. 반중력 물질로 만든 신발 신고 그냥 서 있으면 둥둥둥 뜬다는 얘기야. 근데 똑바로 못 쓸 것 같은데. 어? 미쳐. 아니 어떻게든 매달려도 가든 어떻게 가든 똑바로 가든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서핑 타는 원리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비행기 연료가 어마무시하게 적게 들겠지. 네. 띄우는데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중거 뭔가. 똑바로 가는 데만 쓰면 돼. 나안 떴어. 근데 그래갖고 그 물리학 세상이 난리 난 적이 깜빡해. 그 반중력이라는 건데 그거 발견하면 노벨상 2개. 2개나 줘. 2개 준다는 거 있어요. 그거는 다른 애 받지. 그럼 여러 개를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럼 노벨 메달을 잘라보죠? 아니 여러 개 아니 주겠죠. 그러니까 한그 반중력 한 반 정도 밝히고 또 밝히면 그때 하나 맞고 또 밝히거나. 말할 때마다 한 개씩. 한 줄씩 발표하는 거야. 한 줄씩. 야. 네? EDH와 ESH 조용히 해라. 그게 뭐예요? 예? 뭘? EDH, ESH. 아 쉬운 거 아니었구나. 아 뭐야? 아 쉬운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쉬워. 어쨌든. 쌤 테넷 봤어요? 어? 테넷. 아 별로야. 틀렸나 봐. 아 그 보세요 머리 터져요. 그거 전 쌤이 머리 터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선생님 시간이 번거로우면 좋아하지 않나요? 영화 보면서 고생하면서 봐요. 선생님은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쌤이 고생하니까 얘는? 술 마시는 거. 보다가 좋아. 어떻게 된 거지? 그거 선생님 끝장면만 봤어. 뭐예요? 어떤 여자가 딱 전 남편이 죽이고 다이빙해갖고 물속에 들어가. 아, 테넷이요? 아니 왜 그것만 봐요? 졸았네. 졸았네. 그리고 그러다가 죽여봐라 하다가 죽인 거. 그게 미래의 아내예요. 끝이야. 미래 아내가 과거로 가서 남편을 남편을 죽이고. 죽이고 근데 그 남편도 미래에서 온 남편이고 그게 맞아요. 뭔 소리야? 아니 겁나 꼬인 거야. 겁나 꼬였어 그 둘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 네. 죽여버릴 만큼. 네. 그 남편도 아내에게 총 먼저 한 번 쐈어. 이거 정당방위긴 해요. 근데 그건 과거의 아내. 여기에 작용하는 게 F야. 그렇다면 F는 얼마가 되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나지엠 솔 N이야. 얘는 나중에 영화나 소설을 꼭 이걸 한번 봐.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어. 소설로도 있어. 봤어요 소설. 그래서 마션이라는 영화 보면은 화성의 생태계에서 인류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든. 그러니까 그 제시문을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 감자 키우는 법. 사과를 똥 싸갖고 그걸 유기물로 해갖고 감자를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지. 그다음 광합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잘 들게 하는 조건, 온도 유지해야 되니까 온실을 유지하는 조건.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방법과 또 산소를 만들어내는 방법,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영화 또는 책에 실려 있거든. 그 다음에 화성을 탈출하기 위한 속도, 최소한 탈출하기 위한 속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작용반작용에서 나중에 주인공이 살아나거든. 연료가 부족했어. 그 자기 옷을 찢어. 그 안에 있던 공기가 새나가지. 치 나가면서 반작용으로 뒤로 가. 아이언맨. 그래갖고 물리 법칙이 또는 화학 생물학적인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영화야. 그래서 찾아서 영화를 보든 아니면 소설을 읽든 소설도 좋다고 하더라. 영화는 극히 일부만 표현해갖고 디테일이 부족하대. 소설로 보든 꼭 찾아서 한번 보세요. 테넷부터 보세요. 머리 터져야 돼. 그건 보지 마세요. 아니 테넷을 안 보고 어떻게 세상을 비과학적인 살겠나요? 자, 얘는 원운동하니까 MA가 되는데 이때 원운동할 때 A는 부심과 속도라 얼분의 V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V 제곱이라는 값은 얼분의 GM이라는 값이 돼서 V라는 값이 루트 얼분의 GM이라고 해. 이때 주기를 구하면 주기 t는 V분의 2파이 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V 대신 대입해주면
곱하기 루트 GM분의 어의 세제곱이라고 해요. 즉 양변을 제곱을 취하는 T제곱이라는 것은 GM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월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i가 있다. 자 그렇다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행성은 타원계를 따라서 운동하지만 자 거의 원에 가깝기 때문에 등속 원도로 볼 수도 있다. 태양의 질량을 라지 m, 행성의 질량을 스몰 m, 태양과의 거리를 얼, 행성의 속력을 v라고 할 때 만유력과 구심력이 같으므로 얼 제곱분의 gmm이라는 값은 얼분의 mv 제곱과 같아야 된다. 따라서 인공위성의 속력은 루트 얼분의 gm이 된다. 그 주기 t는 v분의 2파이 얼이므로 t 제곱이라는 값은 gm분의 4파이 제곱 얼 세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오른다고 몇 번? 5번?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20번. 그림은 속이 빈 구와 반지름이 같은 자 물체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속이 빈 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력의 크기를 옳게 나열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껍질 정리라는 게 중요해. 네? 자 문제 상황을 줘놓고 그리고 껍질 정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껍질로 정리. 전자껍질. 자 각각의 질량이 얼마라고 합니까? 얘 질량은 이제 m이고 스몰 i는 자 작은 v는 스몰 m이라고 할 스몰 때 아니 스몰 i라고? 아니 쌤이 작은 아이. 너 시우 욕할 거야? 아니 뒤에 카메라 미스터 초 Y 영상 삐뚤어지네. 교수님아 쌤 영상 10개 중에 4개는 초점이 이상한 거 알아요? 쌤 영상 10개 중에 4개는 초점이 이상한 거 알아요? 애들이 자꾸 움직여서 초점이 깨졌어. 쌤 불만하잖아. 완전히 모르겠는 게 10개 중에 1개일 수도 있어요. 어? 이제 사운드 플레이지. 지난주에 완전히 깨진 게 하나 있더라. 우리 건 아니었어. 그런 거 하나가 못 보겠대. 자 여기에서의 중력을 비교해보자라고 했는데 각각 순서대로 A, B, C라고 합니다. 일단 B와 C는 결정해 줄 수 있지. 가까울수록 질량이 가까울수록 중력이 더 크게 나타나. 얘는 이렇게 취급해 줄 수가 있어. B나 C의 경우 이렇게 부피가 있더라도 중앙에 뭐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라지 m인 것처럼 행동해서 자 여기 스몰 m인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더라라는 뜻이야. 오케이? 모든 질량이 중심에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해.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면 적분을 통해서 증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구분무적법. 구분구적법 갖고 안 되고 적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해줘도 모르고 과거에도 설명해줘도 몰라갖고 증명을 안 해줘요. 지금 해주면요? 해주면 돼요, 지금. 걔네들 지금 우리 너희들 우리한테. 욕할 걸? 쌤 저번에 적분해준 적 있잖아요. 미분이랑. 그 정도 잽도 안 돼. 그럼 안 할게요. 해줘? 네. 네. 해주고 시간 아깝다고 후회하지 마. 아니에요. 시간 뭐야. 오히려 좋은 거 아니? 오히려 좋아요. 진짜? 네. 궁금해. 미친놈들 아니야? 모르는 단어만 골라서 해주세요. 결과부터 보고. 아니 모르는 자, 단어. 얘는 작용하는 힘이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면 B가 A보다 더 커야 되겠지. C보다 커야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중심에 있는 아이가 문제. 이 중심에 있는 아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중심에 있는 거 B인데. 뭐라고? A. A 아니야?
네. 이 아니 근데 ABC 시경이가 A라고 썼잖아. 아니에요. 아, 씨. 새해도 여김없이 10여 년에도 이거 지금 10년은 아, 김연연에도 개묘 구락가구나. 김영환. 자, 뭐, 기묘한 이야기. 자 그러면 그래서 자 그러면 재미없는. 자 한번 거의 오늘 볼게요. 껍질 정리라는 거. 이 껍질 정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 자 구가 있대. 여기 구에 두께가 델타 어리 되게 얇게 껍질을 만들었어. 실수. 델타 어리요. 두께가 얼마야? 델타 어리야. 이때 지구 중심에서 얼마큼 떨어진 곳에 여기에 누가 있다라고 가정해 스몰 m인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얘가 받는 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얘는 지금 반지름이 어린 곳에 있는데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 자, 이때 얘는 이 축을 중심으로 x축을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당기는 힘이 대칭이 되니까 똑같겠지. 그래 안 그래? 네요. 대칭이 되니까 똑같을 거야. 자, 이때 이렇게 한번 갈라보도록 하자. 파랑이 가르기.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입체각이 되게 원뿔 비슷하게 한번 잡아보자. 원뿔 비슷한 거야. 얘는 바닥면이 평면이 아니고 뭐야? 구면의 일부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요 전체 각을 요 각도가 아니고 전체를 포함하는 각을 입체각이라고 해. 수가. 무슨 각? 입체각이 돼. 보통 각도의 라디안 값을 2파이로 곱해주면 입체각이 돼. 영어로 솔리드 앵글이야. 솔리드 자, 앵글이? 솔리드 앵글. 아 앵글야. 너 그러다 속여놨구나. 아 진짜. 와 진짜. 뭐해? 하지 말라고. 수업 중에 저런 소리 하면 진짜 개욕 날라고 하거든. 그니까. 이 미친 새끼가 약 처먹었나 봐 이러면서. 엄마 원래 이상한 야, 뭐야, 너 처먹었어? 오지마 이 새끼야. 너 그러고 안 갔지? 그리고 애들 단톡방에 내가 존나 쓰고 왔겠지? 아니 근데 진짜 좀 아니. 맞지 맞지. 아니 저기 애들이 보통 나갈 때 나전 과학원들 단톡방에다가 원장 개새끼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가. 진짜요? 진짜야. 그래서요? 다시 초대했어요? 거기 다니다가 나간 애들은 다 그래. 다시 초대하기 그럼 눌렀어요? 딴 애들이 캡처해갖고 보내줘. 쌤한테. 선생님 누구 나갔어요? 보내줘.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아 친해 단톡방에. 아니 그니까 그거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나한테 욕한 거 아닌데. 아 아까 맞네 원장 아니. 거기? 제가 얘기했잖아. 아니 성격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불표쌤? 아니 물표쌤보다 더 진짜. 이 변태야. 그럼 나도 심하다는 얘기잖아. 수사단에서 한 사람 더 있다 그랬는데 수에서 온 사람이 쟤. 쎄쎄. 내가 그 이상하니? 네. 난 노말인데 근데 선생님이 너무 말이죠. 선생님 순하지. 네. 약간 지휘 야, 얘기할 때 야, 살짝 방금 죽었었지 주문. 쌤은 뿔만 달면 안 돼. 자, 지휘 얘기할 때 살짝 무서웠어요. 시끄러. 너네는 그거 안 해보고 싶었지.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쌤네 어릴 때 해보고 싶었어. 나도 하고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쥐를 그 방법으로 죽이면 거의 한 달 동안 사람으로 안 하는 나오잖아. 너 처형하는 걸 보는 거 같아. 해볼래. 아예 아마 집에. 그래도 한 달쯤 지나면은 와. 그때 다시 참수요. 근데 개체수가 많아야지 걸리잖아. 그거 어때요? 그 죽인 다음에 그거 있잖아 바늘로 꽂아서 앞에 꽂아놓으면은 안 만져 손이 절대. 아 그럼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보고 더 징그러운 거 있다고 했잖아. 진짜로요? 뭐요? 선생님
그 층간소음으로 강아지를 하나 죽였다고 그랬잖아. 네. 이 쥐새끼들이 하필이면 그 개집 밑에다가 쥐구를 판 거야. 네. 근데 강아지가 어릴 때 시끄러우니까 이 새끼들이 밤에 공격해가지고 강아지를 물어 뜯어 죽였어. 와, 그래서 쥐 잡아다가 피가 막 터져가고 난리도 아니었어. 먹었어요? 그래갖고 후배 애들이 쥐를 잡겠다고. 쥐가 먹었냐고. 아, 일부 뜯어먹었겠지. 징그러워서 그냥 묻어줬거든. 묻어줬으면 거울 갖고 또 파먹었을 것 같아. 근데 이 새끼들이 이제 후배들이 잡겠다고 막 다 뒤졌는데 밭에 있는 죽을밖에 못 찾았어. 그러다가 아, 저 개집 보기 싫다고 쳐버리자고 딱 했는데 거기에서 쥐들이 있는 거야. 후배가 봤대. 그래갖고 하숙했었거든. 하숙생들이 그 주변을 다 에워쌌어. 몽둥이, 삽 이런 거 다 들고. 그래갖고 한 녀석이 이제 후배 하나가 이거를 딱 치웠어. 그리고 막 튀어나오잖아, 놀래갖고. 근데 다 놓쳤는데 선생님 후배가 한 마리를 삽으로 딱 쳤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쥐포래. 네? 쥐포? 그 뒤치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쥐로 만들었어. 진짜 집에. 아 진짜 쥐포겠지. 아니 했던 얘기 또 듣는데 이상한 거 그래서 붙이니까 건어물 가게 가면은 건어물 가게 가 그때 집으로서 얘기를 안 했지. 건어물 가게 가면 쥐치포라고 써 있으면 그건 쥐치로 만든 거고 쥐포하면 쥐로 만든 거. 진짜요? 진짜겠냐? 진짜겠냐고. 그러면 자 아니, 여기 진짜 같잖아. 이때 이반지름을 얼1, 이반지름을 얼2라고 하자. 자 이때 요 면적을 얘 둥근이 4개 그치 9면의 1분이니까 네. S1이라고 하고 요 면적을 S2라고 해요. 그럼 이 원뿔 비스무리한 것은 서로 닮음일까 닮음이 아닐까? 닮음 관계를 아닌 갖게 거. 될 거야. 입체각이 같으면 다 닮음이야. 오케이? 구면의 일부에 대해서 입체각이 같으면 다 닮음이 됩니다. 자 이때 S1이라는 녀석은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어때? 면적이 더 크게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거리에 몇 배 비례하지? 면적이니까 제곱에 비례하겠지. 그래서 비례상수를 S1이라는 녀석을 K 곱하기 R1의 제곱이라고 했어. 그럼 S2는 닮은 관계니까 어떻게 될까? K 곱하기 R2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이때 지구는 균일한 물질로 매질 밀도가 로라고 얘기해보자. 밀도는 어떻게 구하지? 밀도 구하는 식 기억이 안 나. 2분의 질량. 비분의 질량이 되겠지. 자, 여기에서 요 얇은 껍질에 있는 전체의 부피를 한번 보자. 얇은 껍질의 부피는 얼마가 돼버릴까? 얘 V1이라고 하자. V1이라는 값은 S1 곱하기 델타 어디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피는 얼마가 돼버리지? V2는 S2 곱하기 델타 어디 돼버릴 거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질량을 M1이라고 하면 M1은 어떻게? 로 곱하기 V1이 되겠지. 네.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로 곱하기 S1 곱하기 델타 얼이 되는데 S1을 뭐라고 했어? K라고 했지. 로 곱하기 K 곱하기 얼1의 제곱 곱하기 델타 얼이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M2는 어떻게 나타나지? M2는 로 곱하기 K 곱하기 얼2 제곱 곱하기 델타 얼이 돼버릴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질량이 스몰 m을 당기는 힘과 여기에 해당하는 질량이 스몰 m을 당기는 힘을 비교해보자. 각각 힘을 F1, 힘을 F2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F1이라는 힘은 뭐가 돼? G 곱하기 R1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비교해봐. G 곱하기 R1의 제곱분의 로 곱하기 K 곱하기 R1의 제곱 곱하기 델타 R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스몰 n까지 해줘야 되겠다. 그럼 R1 제곱이
제곱이 서로 지워져 버려. 그럼 F1이라는 값은 뭐가 돼? G 곱하기 로 곱하기 K 곱하기 델타 얼 곱하기 M이 된 거야. 자 이번에는 F2도 한번 보자. F2는 G 곱하기 얼2의 제곱분의 M2 곱하기 M이 돼버리고, 자 G 곱하기 대신 M2 바꿔서 넣게 되면 로 곱하기 K 곱하기 얼2의 제곱 곱하기 델타 얼 곱하기 M 나누기 얼2의 제곱이 되지. 자 결국에 두 힘이 서로 어때? 같아. 그렇다면 물체를 중심으로, 자 여기에 해당하는 껍질들을 계속 차례대로 여기까지 잘라봐. 얘가 있는 위치까지. 그럼 양쪽에 당기는 힘이 서로 어때?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얘들은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질량 내부에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아. 이걸 껍질 정리해. 그 지구 어떤 균일한 자 물체 내부에 있는 물체에 적분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안쪽에 구의 중심으로부터 자기 안쪽에 있는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질량에 의해서 중력을 느끼고 바깥쪽 껍질은 힘을 전혀 느끼지 않더라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지구에 구멍 뚫고 내려가면 저게 왜 중력이 적분이에요? 없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저게 왜 중력이 적분? 균일하게 감소해요. 균일하게 감소해다 중심에서 0이 됐다가 다시 바깥쪽 나오면서 균일하게 증가하게 돼. 반진동. 자, 그래서 이거는 내부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힘이 0이라고. 이걸 수학적으로 적분으로 보여달라고? 네.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욕할 건데 안 한다니까요. 니들 욕할 거야. 할 수 있게. 1시간 동안 수업 확 했어요, 이 소리 할 텐데. 아니, 나쁘지 오히려 않아요. 좋아요. 뭐 오히려 그냥 이거 문제 푸는 것보다 낫잖아요. 궁금해. 문제 다 똑같이 생겼는데. 문제 빨리 풀어야지. 하나씩 나올 게 아니야. 그 뭐지? 자, 그래서 여기 그 답은 책에서- BCA 찾아주시면 돼. BCA. BCA? 어떻게 맞췄는 거 아니에요? 이번이네. 자, 그럼 껍질 정리도 적분을 해서 해달라고? 네. 아, 욕할 텐데. 아, 러닝타임 야, 30분인데. 덕분에 간단하네. 아까 해준다면서. 그 이상한 책에서 빨리. 그 다크스타 빨리 해줘요. 적분해갖고 그 공일과하고 이상한 걸 해봤는데 안 하면 모르겠다. 자, 한번 고요만 드리고. 아, 자꾸 그 길이네, 사람이. 나 카메라가 왜 이렇게 좋아? 나는 빨간 맛이 좋은데. 네? 자, 쌤. 하리보 달라고 했지. 그거 자, 아니라 그러면 얘는 그냥 뭐 하는지 단전. 알아요. 스펙터 뭐였더라? 지켜보세요. 스파르테이티브? 자, 물리에서 보여드리는 산수쇼입니다. 와. 물리에서 보여드리는 산수쇼예요. 아, 시끄러워. 진짜. 자, 이쪽에 어떤 껍질로 나타난 물체가 있다. 얘기해줘도 모를 텐데. 두께가 바뀌어. 저게 지구잖아. 지구 가면 두께가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시끄러 시키야. 지구는 자, 얘 반지름은 라지 어리야. 자, 이 부분에 중심축에서, 자, 중심축에서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자, 이곳에서의 중력 스몰 m 물체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스몰 m이라는 물체가 있었다. 자, 이 부분에 아주 작은 이런 부분에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어.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자, 그리고 얘는 이곳으로부터 이곳까지의 거리를 u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중력분이라는 게 나오네. 자, 우리 적분수가 두 개나 나와. 자,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은 dA라고 할 때, dA라는 녀석은 자, 라지얼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비세타 d5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 간단하게 쓰면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얼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야, 2파이를 붙여줄게. 얘는 계산하면 다 2파이 나오거든. 이런 경우에 2파이 곱하기 한번 핑글 돌리면서 다 합쳐줬다는 얘기야. 그거를 2파이 곱하기 라지얼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비세타라고 쓸 수가 있대. 자, 그러면 얘는 단위 면적당 질량이 시그마야.
얘는 전체 표면적이 얼마가 되지? 4파이 라지얼 제곱분의 4파이 라지얼 제곱분의 총질량 라지 m이라고 쓸게. 즉 라지 m은 표면에만 질량이 있는 거고 시그마 곱하기 표면적 4파이 월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U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작용하는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지? 이 방향으로 나타나지. 요각을 알파라고 하자. 근데 대칭이 되는 곳에 똑같이 힘이 나타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요 성분은 필요해 안 필요해? 쌤쌤이 돼서 안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값만 계산해 주면 돼.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나타나는 이 힘을 dF라고 표현해 볼게. dF의 크기는 G 곱하기 U의 제곱분의 자, 뭐가 돼 버립니까? dm 곱하기 스몰 m이라고 할게. 아, 이거 d 라지 m으로 바꿔 써줄까? d 라지 m이라고 하자. 자, 이때 d 라지 m이라는 것은 시그마 곱하기 2파이 얼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d 세타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힘은 얼마야? 우리가 필요한 힘은 이렇게 나타나. 인테그럴 df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가 있대. 야, 보기만 해. 저건 익숙하다. 코사인 알파라고 써줄 수 있어. 이 성분이야 이게. 이게 이 성분이야.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이 성분을 다 구해보는 게 이 식이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이 식이라고. 자, 얘는 자, 인테그럴 df 대신에 살펴보는데, 자, 얘는 g 곱하기 u 제곱분의 자, dm 곱하기 라지 m 곱하기 스몰 m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바꿔 쓸 수 있지. 그죠? 지금 이분이 df야.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네. 인테그럴 세타는 자, 이곳에서 이곳까지야. 왜? 이쪽 부분은 또 대칭되는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얘는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라고 써줄 수가 있어. 180도만큼 돌았으니까. 이건 몰라도 돼. 사실 이상한 새끼들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야. U 제곱분의 dm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어? 2파이 시그마 얼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는 녀석은 그냥 일단 써주기로 하자. 얘는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 왜? 코사인 알파와 세타는 유기적으로 변하는 값이란 말이야. 오케이? 서로 관계한단 말이야. 삼각형의 내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점점점 증가할수록 알파 값도 같이 변하지. 그래서 얘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얘도 변환시켜줘야 될 것 같아. U도 세타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나타난 방법이 이 방법이야. 첫 번째 U 제곱이라는 거. 혹시 코사인 제곱법칙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요즘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지 제일 법칙 안 써서. 네. 코사인 제곱법칙. 정식 명칭은 코사인 제곱이야. 코사인 제곱법칙이야. 얼 제곱. 대변의 제곱이야. 똥 많이 싸놨다. 네? 대변의 제곱이니까. 아, 자, 대변의 제곱은 자, 대각에 대해서 왜 때려? 양변의 크기와 대각의 관계라고. 야, 아니. 라디올 제곱 더하기 스몰 제곱 아, 마이너스 2개의 라디올 스몰 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될 거야. 세타네. 그치? 네. 이거를 미분해 본대. 자, 얘를 미분해 보는데 접근 안에서 미분하네.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 버려. 이 EU, DU라는 값이 돼 버려. 뭐였어요? 얘는 모두 상수야. 이건 정해진 값이지. 판주름 항상 일정하고 원에서 원의 중심에서 거리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얘가 변해 세타가.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대? 마이너스 사인 돼서 플러스 2 라지얼 스몰을 사인 세타 d 세타라는 값이 된대요. 자, 그러면 두 배 지워지지.
무엇인지 모르겠지?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사인 세타는 라지얼 스몰을 분의 UDU라고 바꿔 써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적분 구간이 바뀌게 돼. 여기다 0 넣대. 0 넣게 되면 얘는 라지얼 마이너스 스몰의 절대값이라는 값부터 완전 제곱꼴을 형성하게 돼. 파이가 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돼버려.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플러스 1이 돼버리니까 완전 제곱꼴로 라지얼 플러스 스몰 얼이라는 값이 U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해줘. 얼 제곱이라는 녀석은 U 제곱 플러스 스몰 얼의 제곱 마이너스 2배 U 스몰 얼 코사인 알파가 돼버렸어. 여기서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자, 자리 바꿈 해주면 2U 얼 분의 자, 얘는 U 제곱 플러스 스몰 얼 제곱 마이너스 라지얼 제곱이라고 해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U가 있는 것과 없는 거를 항을 분리해서 대입해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환을 시켜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변하네. 얘는 라지얼 마이너스 스몰 얼 절대값 분의 여기부터 라지얼 플러스 스몰 얼까지 G 곱하기 U 제곱분의 2파이 시그마 라지얼 제곱 사인 세타 비세타 대신에 여기 디세타 빠졌다. 사인 세타 비세타 대신에 저걸로 바꿔 써주는 거야. 라지얼 스몰 얼분의 UDU로 바꿔 썼어. 오케이? 자, 이렇게 바꿔 쓰게 되고 자, 곱하기 코사인 알파 대신에 얘를 써주는 거야. 2U 얼분의 U 제곱 마이너스 이걸 묶어서 써줄게. 스몰 얼 제곱 플러스 스몰 얼 제곱 마이너스 라지얼 제곱이라고 써줄게. 자, 그러면 얘 이거 지워지지? 맞아요? 또 얼 하나씩 지워졌지? 자, 변화 없는 값들은 밖으로 빼주자. 빼주게 되면 얘는 뭐가 돼? 여기 이 지워져 버리자.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스몰롤의 제곱이지. 스몰롤의 제곱분의 G 곱하기 파이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라지 얼 곱하기 인테그럴 얼 마이너스 스몰 네 절대값이야. 라지얼 플러스 스몰 얼이라고 써주고 얘는 자 이렇게 나타나네. 유제곱과 유제곱이 있지. 네. 항을 분리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니? 1이 돼버리겠지. 1 플러스 자, 요 녀석은 뭐가 돼? 스몰 제곱 마이너스 라지얼 제곱에 뭐가 돼? U 제곱분의 DU라고 해. 얘를 항을 분리해서 적분을 해주면 편리해. 얼 제곱분의 G 곱하기 파이 곱하기 시그마 라지 얼 곱하기 인테그럴 라지얼 마이너스 스몰 얼분의 라지얼 플러스 스몰 얼 곱하기 이거 U 이쪽에 들어가는데 이 그만이나 선생님도 헷갈리시나? 아니야? 그만해 두고 쓰다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게 제거 야 하다가 왜 그만해? 이거 그런 소리 한달 그런 소리 할 것 같다 그랬잖아. 그냥 나 한다고. 진짜 나 이렇게 그거 쓰는 게 맞아. 나 진짜 구분구정법 정도일 줄 알았어. 에이 바보 새끼. 너무 많이 막 자 DU 플러스 너무 많이 얘는 스몰을 더하기 라지얼 곱하기 스몰을 더하기 라지얼에 여기부터 이제 쉬워졌어. 라지얼 플러스 라지얼 마이너스 스몰의 절대값은 라지얼 플러스 스몰 얼이 돼버리고 얘는 U 제곱분의 DU야. 얘는 U의 마이너스 2승 DU가 된다라고 했지. 이제 계산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얘는 얼 제곱 자 G 곱하기 파이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자 라지 얼 곱하기 얘는 2이잖아. 적분하면 뭐래? 적분하면 U야. 우리 적분할 때 이런 걸 얘기했었거든. 인테그럴 A의
x의 n제곱 dx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기로 했거든. 얘는 자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1분의 a 곱하기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된다라고 얘기했어. 저거까지 기억나. 그럼 얘는 1이잖아. 1 영참수란 말이야. 그렇다면 u에 0 플러스 1 곱하기 0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값이 되거든. 그치? 그럼 u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u야. 적분 구간은 월 마이너스 스몰 월에서 월 플러스 스몰. 자, 스몰 월까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스몰 마이너스 라지 월 곱하기 스몰 플러스 라지 월 곱하기 얘는 u의 마이너스 2제곱이거든. 그럼 똑같이 해주면 뭐가 돼버리니?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u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돼버려. 그럼 얘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이게 자 일단 중간 결과야. 여기에 이제 조건에 맞게끔 넣어줘야 해. 자 만약에 라지 얼이 스몰보다 작대. 이건 9이란 얘기지. 그럼 아까 원점의 모든 질량이 뭉친 것처럼 계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쟤는 얼 스몰 얼 제곱분의 g 곱하기 파이 곱하기 시그마 라지 얼 곱하기 얘는 얘가 더 크면은 누가 나와야 돼? 스몰 얼이 플러스가 돼서 나와야 되겠지. 뭘로 바뀌어야 돼? 스몰 얼 마이너스 라지 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절대값이 있어서 그래. 자, 그럼 얘는 라지 얼 플러스 스몰 얼 얘 빼기 얘거든. 얘인데 얼마가 돼? 스몰 얼 마이너스 라지 얼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이게 절대값이 풀려서 그래. 스몰 얼이 라지 얼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돼버리고 더하기 얼 마이너스 라지 얼 플러스 라지 얼. 자, 얘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마이너스 빼버릴게. 그냥 마이너스 빼버리고 얘는 라지 얼 플러스 스몰 얼분의 1 마이너스 스몰 얼 마이너스 라지 얼분의 1이라고 쓰게 돼. 이해해요? 이유가 어디야? u 대신에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야. 얘 넣고 빼기 얘 넣고요. 이게 정분이야. 정적분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 살펴보면 얼 제곱분의 g 파이 시그마 라지 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버리죠? 자, 얘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 얼이란 뜻이 스몰 지워지고. 자, 얘 약분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뭐가 돼? 스몰 플러스 라지 얼이 됐지. 얘 들어가면 두 개 약분된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버려서 스몰 더하기 라지 얼이 돼버려. 그럼 스몰 얼 지워지지. 4얼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스몰 제곱분의 g 곱하기 4 파이 얼 제곱 곱하기 시그마야. 스몰은 빼먹었다. 젠장. 어디부터 빼먹었니? 여기부터 빼먹었구나. 뭐야? 에구머니나. 뭐야? 이해해야 돼. 어차피 필기도 안 했잖아. 아니 근데 그냥 근데 굳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됐지? 맨 처음에 정의야 라지 m이 된 거야. 그럼 뭐가 되니? 얼 제곱분의 뭐야, 15 이게. 라지 m 20m이 됐잖아. 빼먹었네 와. 개 신기하다. 개 자, 신기한 건 이번엔 알겠는데. 내부에서 힘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네. 저 중간 결과 갖고 얘기해 보자. 라지 얼이 스몰 얼보다 작은. 아무렇지 아니 나 진짜 부분무조건 정도 있줄 알았네. 진짜 이게 자, 신기하긴 한데 이번에 땡겨 나왔는데 그냥 정리하면 안 돼? 얘가 라지얼보다 작은 경우야. 얘는 9 내부가 되는 거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F라는 값은
얼 제곱분의 G 곱하기 파이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라지얼 곱하기 스몰 m. 자, 저 녀석들은 U에 자 라지얼이 더 커. 그럼 라지얼 마이너스 스몰 R에서 스몰 R 플러스 라지얼까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라지얼 마이너스 스몰 R 분의 자, 얘는 스몰 R 플러스 라지얼이 됐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대입해서 정리해보자. 얼 제곱분의 G 파이 시그마 라지얼 스몰 m이라는 값을 보내. 얘는 스몰 플러스 라지얼 마이너스 라지얼 마이너스 스몰 R이 돼버렸지. 자, 더하기 이것도 빼기로 바꿔주자. 빼기. 얘 이거니까 순서 바꿔갖고 빼기 해줘도 되겠네? 그럼 뭐가 돼? 다시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라지얼 마이너스 스몰 R 곱하기 스몰 R 플러스 라지얼. 자, 얘는 라지얼 플러스 스몰 R 분의 1 마이너스 라지얼 마이너스 스몰 R 분의 1이라는 값이 됐대.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버리지? 얘 지워져 버리지. 마이너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얼 제곱분의 G 곱하기 파이 곱하기 시그마 라지얼 스몰 m에 뭐가 되니? 이 스몰 R이 돼버렸지.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들어가면 얘는 뭐가 돼? 플러스 라지얼 마이너스 스몰 R이 돼버렸지. 네. 요 녀석이 들어갔어. 지워지고 지워져서 마이너스 스몰 R 플러스 라지얼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 지워지지. 얘는 마이너스 2열이 돼버리잖아. 영리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0이 돼버렸다. 오 진짜 그래서 바깥쪽 껍질은 안쪽 껍질의 중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더라. 개 미친 게 다르지. 쉽네요. 방법상은 쉬워. 근데 이거는 아이디어 생각난다. 안 해본 사람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니? 아까 껍질 정리 갖고 다 설명이 되잖아. 그래서 정리라고 쓴 거야. 껍질 정리를 굳이 증명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얼마나 편한 일이 직접 지적이나 계산보다. 그죠? 시간 자. 낭비. 그러니까 시간 버린다고 했잖아. 시간 낭비 안 했다고요. 낭비지. 아닌 것 같아. 재밌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재밌어? 된다. 몇 개를 깨달아. 자, 그럼 범이한테 이거 하나도 정리하고 안 써보라 그래. 하나도 안 말이지. 되네. 숙제. 영상 보고 써. 아마 선생님. 고통받을 거야. 이 정도 글씨 잘안 보여. 쌤, 저 U 대신에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표현법인 거예요. 그럼. U를 넣는 거. 유가 누구누구에 대체하는 거야. 근데 대체해도 그게 계산이 맞아요. 맞으니까 계산이 됐지. 왜 맞아요? 왜 맞아요? 그걸 그렇게 놨으니까. 처음에 네. 도입할 때. 예를 들어서 유제곱은 라지얼 제곱 플러스 스몰 R 제곱 마이너스 2배 같이 라지얼 왔어. 스몰 R 코사인 세타가 비슷하거든. 그 세타의 값에 따라서 값을 표현해 준 거니까 맞을 수밖에 없지. 시험보다 이건 좀큰 쉬워야 거야. 쉬워. 쇼. 물리학과에서는 대학교 2학년 때 돼요. 그냥 구글도 공부할 할수 있으면. 그것만 하고 졸업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실제로 그렇지 못해. 수학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접근을 해야 될 거야. 뭐 물리에서는 안 쓰더라도 수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들이 꽤 있거든. 그냥 수학에서는 의미 없이 그냥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도 훨씬 더 복잡한 거 많아. 근데 이게 지금 물리학에서 보이는 가장 개스러운 접근이야. 노가다 있잖아. 그치? 노가다 한 거 맞지? 응? 전체적으로 시공간에 그냥 찾아갖고 하는 건데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20번은 해결이 된 거야, 그치? 와. 3,000원 자. 말고 21번 4,000원 이렇게 되면 몇 제곱 몇 제곱 4천
표현할 수 없다. 아니 표현할 수는 없어서 미적분으로 식을 보여서 그 4차원은 그- 2분하면 6차원 나오는 그 거 4차원의 개소리 하지 마. 그 부피가 몇 4제곱 밑에 아니, 있고 그 시공간 말이 안 되는 게 4차원인데 부피가 어딨어? 아니 근데 부피는 3차원 표현. 그게 보여져요 이상하게. 아니 부피는 3차원 상에서도 넓이가 내가 있잖아. 뭔가 뭔가 그게 있나 봐. 3차원 상에서도 아니, 넓이를 그게 구할 수 그게 있으니까 그 4차원 상에서도 그건 부피를 우리 구할 수 있어. 머릿속에서 그 좌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4차원 상에 있는 그 상수가 0이 될 때는 3차원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건 3차원 아니야? 인간들이 생각할 아니 근데 때 4차원 상에서는 너무 인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공간 속에서 살잖아. 그럼 물체의 위치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축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까지만 필요하단 말이야. 한 개 더 있으면 그럼 우리 머릿속의 공간에는 입체적인 것밖에 없어. X, Y, Z. 한 개 더 있으면 어때? 한 개 더 있으면 그게 뭐임? 시간축? 모임? 시간축 시간축 육손이네? 시간축 필요 없는 손가락이네? 시간축. 그럼 3차원에서 표현을 못해. 시간축. 그래서 막 테넷에서 막 시간을 진짜 상대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와요. 공간과 시간이 그 영화의 대본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니?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갖고 선생님이 추천한 영화 2가지가 있었잖아. 맞아. 가장 과학적 사실에 근접한 2가지. 인터스텔라 테넷 인터스텔라하고 테넷 테넷 근데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스타잖아. 강미롭대. 근데 논란이 할 수 있게 아니라서 마쇼는 논란 별로 없어요. 아니 논란 아저씨가 각, 많은 게 각 분야의 야, 각 분야의 물리학자, 생물학자, 화학자들이 가능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논란 아저씨가 많은 게 아니라 논란 아저씨가 실제로 우리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오래전에 영화 소설 중에 해저 산만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네. 3만이 몇만이 아니에요? 이만이 아니에요? 2만이잖아요. 엄마처럼 3만이 엄마 찾아 잠수함 타고 산만이 할 수도 있지. 엄마 어디 있어 엄마의 근데 돌아가요. 이 안에 나오는 잠수함이 그때 당시에는 상상 속의 사물이었단 말이야. 배가 물속으로 가? 어떻게? 배는 다 뜨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게 잠수함이지. 그래서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이름이 노틸러스고 왜 노틸러스? 노래 로틸러스 있는데 해저 이말리에 나온 게 그 잠수함 이름이 노틸러스. 로틸러스 공 계산이 어쩌라고? 자, 알바요? 어쩌서 노틸러스 21번. 야야야. 아, 저 평가 썼을 때 다 됐어. 아 좋았잖아요. 욕할 거야? 처음 좋은 거 아니야? 끝이 들어온대. 뭐라고 욕할 거예요? 수업 중에 콜라병 던지고 장난치고 있음. 아니 좋았잖아요. 수업에는 별 관심이 없음. 욕한다면서요. 콜라병에 애착을 보임. 스모 수업 중에 하리보 노란 맛을 좋아함. 그건 아무나 세죠.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안주. 범이 하다가 재치기 하고. 근데 시간은 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웃지 마. 습관이. 나중에 폐에 기운이 있어. 폐가 굉장히 얇게 돼 있거든. 네. 찢어지면 숨 쉬다가 갑자기 폐가 오그라들고 죽을 수도 있어. 그거 진짜 위에다. 야이씨 제가 원래 네, 영상을 기침을 영상을 한 번 하면 내니까 끝났거든요. 영상이 근데 간으로 이제는 소장으로 기침을 가. 한 번 하면 끊기가 구성이 어려운데 있는 그 왠지 영상이 코로나 휴일증인 것 같아요. 자, 21번. 그림은 자전 회전수랑 다르고 까먹었잖아. 지구와 코로나 휴일증이지. 질량 반지름이 같은 행성 A, B, C를 나타낸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자, 이의 자전 회전수는 지구의 2배이고 B는 지구의 3배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자전 회전수가 3배라고? 근데 간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간이 없어지면 간 빠진 놈이 되겠지. 심심해지겠다. 죽어요? 간이 안 맞으니까 심심하지. 아니 죽냐고요? 죽긴 해요. 간 없으면 뭐 돌아가시겠지. 쌤이 얼마나 걸려요? 죽는 쌤은 간 건강 안 좋아서 바로 죽어.
진짜요? 직사예요? 야 근데 거의 그러면 직사예요. 염산을 간 뚫리면 먹으면 직사예요. 간에서 분비되는 펩노이드를 간은 그 뭐지 염산이 바로 활성화를 시켜줘가지고 간이 펩신으로 바로 하는 바뀌어버리는 굉장히 거야. 많죠. 그래서 단백질을 소화하기도 전에 대표적인 게 간이 단백질인데 그걸 무수 소화해버리는 합성을 거지. 해주죠. 술. 그래서 활성화가 바로 네, 돼버려서 합성이 간이 없어지는 거야. 단백질 바로 분해하는데 소화되지 않는 거지. 암모니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염산을 이 먹는 거야. 암모니아가 내가 염산을 직접 먹는 거야. 상담씨가 상담하고 암모니아가 몸에 해로워. 물에 녹아서 연기를 띠기 때문에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몸에 안전한 비교적 안전한 형태의 요소로 바꾸는 게 간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약품들을 해독하는 데 이용되지. 그 다음에 조혈작용도 해주지. 토끼 간. 조혈작용은 뭐야? 뭔가 조율하는 피의 거. 성분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지. 아.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쓸개즙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그만해. 그리고 양분을 저장해주기도 하지. 쓸개즙도 만들어주지. 우와. 그래서 몸에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없으면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뺐어요. 술 해독. 아까 전에 약 해독이라고 했잖아. 술이랑 약은 다르지. 술은 약이다. 술은 독약이지. 왜 술이 아니 너 물표시 앞에서 술은 약 독약이라 하면 안 돼. 범이야. 마약인가? 술이 바쿠스야 바쿠스. 바쿠스가 뭐예요? 신의 음료. 바카스? 네? 신의 음료. 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전 이해할 수. 술의 신이 로마 신화에서 디오니소스. 바쿠스고 디오니스. 그 다음에 디오니스 소스 아니에요? 디오니소스. 바쿠스라고 표현해. 바카스 그 아니야? 다음에 그리스나는 헤파이토스지. 디오니소스 아니에요? 왜 그거 헤파이토스예요? 헤파이토스는 대장장이 아니에요? 대장장인데 술의 신인데 맨날 술에 취해서 살잖아. 그래요? 그래요? 아 비너스 남편인데 비너스가 자꾸 바람타니까 이제 짜증나 이거. 아니지 않아? 비너스 남편 맞아. 비너스 남편 맞아. 가장 못생긴 신인데 가장 아름다운 신이랑 결혼했어. 비너스. 어쩌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내가 신이. 술에 음료를 빚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나온 게 바카스야. 봤어요? 나 가세요. 얘는 오메가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아이는 몇 배? 2배로 돈데 이 오메가라고 하고 얘는 3오메가라고 하자. 그 정도를 각각 이야기해봤어요. 자 이때 적도 지방, 극지방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다 적도만 나왔으니까 적도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적도에 대해서 각 물체에게 나타나는 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얘네들 극지방에서는 모든 힘이 다 같아. 네. 극에서는 중력이 모두 다 같은데, 자 적도 지방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얘는 중심 방향으로 뭐가 나타나? mg가 나타나. 모두 다 mg야. 마그네슘. 이제 적당히 해라. 자 한편 얘는 바깥 방향으로 힘이 나타나는데, 자 원심력이라는 힘으로 비교해 주기로 했지. 얘는 mol 오메가 제곱이야. 얘는 얼마가 되지? 2배가 되니까 4mol 오메가 제곱이야. 얘는 3배가 되니까 9mol 오메가 제곱이라고. 그러면 실제 알짜 힘은 얼마가 돼? mg 마이너스 얼 오메가 제곱. 얘는 mg 마이너스 4올 오메가 제곱. 얘는 mg 마이너스 9월 오메가 제곱이야. 그렇다면 누구의 중력이 가장 크지? 얘의 중력이, 겉보기 중력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겉보기 있어. 겉보기 중력은 원심력을, 자 실제로는 원심력이 작용하니? 아니요. 원심력은 없는 힘이야. 겉에서 자, 이 중력 mg 중에 일부가 구심력으로 쓰여야 되거든. 그 구심력으로 쓰이는 것은 원동시켜주는 데 필요한 힘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알짜 중력은 그 구심력을 주는 힘만큼을 빼줬다는 얘기야. 그럼 구심력이 클수록 어때? 실제 나타나는 겉보기 중력이 작게 나타나겠지. 오케이? 구심력이 크게 필요할수록 실제 느끼는 겉보기 중력이 작게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1, 2, 3, 4, 5를 한번 보자. 어느 행성에서 측정하여도 몸무게 같다? 아니야. 질량이 같을 거야.
몸무게는 같은 별에서도 위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지고 있어. 자, 두 번째, 행성 A의 적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행성 B의 적도에서 측정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 더 크게 나타나고, 행성 A 적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의 적도에서 측정한 것보다 가볍다라고 얘기했는데, 행성 A에서 나타나면 무게가 가볍게 나타나겠지. 겉보기 중력이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 행성 B의 적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의 적도에서 측정한 것보다 가볍게 측정되죠. 자, 행성 A의 적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B에서 측정한 것보다 더 크지. 얘가 9오메가 제곱 빼주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답은 3번이 가장 좋은 답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 진행해 선생님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저기서 시그마가 뭔 역할이에요? 시그마는 면 전압 1도라고 해서 단위 면적상 질량을 의미해 줍니다. 비슷다는 분위기. 어? 비슷다. 그때 잠깐 비세타요? 네. 세타에 대한 미분이 아, 미분 소야. D가 미분가 적분소가 되지. 적분할 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런 건 이해하려고 하면 뭘 시작해요? 수업 생각하기 뭐가 있잖아. 얘는 양수피라고 그냥 가봐야겠다. 클리닉으로 그리면 이게 두 개가 서 있으면 봐봐. 클리닉 해줄게. 그러면 아니 3 곱하기 5가 있고 1 곱하기 15 있잖아. 어? 그럼 K가 1이라 봐봐. 그럼 이거는 루트 지난번에 보니까 안 되지. 시간에 뭐 K가 했지? 10으로 봐봐. 아니 그러면 루트 19니까 안 되지. K가 3이라 봐봐. 그럼 이거는 루트 7이니까 화학 시간에 숙제 그러니까 화학 5면 시간에는 못 한 5 거였어. 거기 루트 우리 시간에 주니까 쌤이 이거는 앞에부터 3이 내용 되고 다시 그럼 5 3 풀어준다고 15 되지. 했잖아. 근데 K는 5가 되는 거야. 글쎄요. 늦게 온 친구들이 있어갖고 앞에부터 지난번에 정리하지 않았니? 그 제이법칙. 아 맞다. 수능 방법. 오늘 제이법칙 한다 그랬지? 했어요 저는. FMA 했다고? F는 M&A 하지 않았냐? 했어.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주제를 가보도록 하자. 아, 안돼. 선생님 딴 거 해도 돼요? 어? 딴 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딴거 하면 데인저리야. 그러던지 나 생명 숙제 엄청 많지. 다리를 딴 거. 단 거. 나 그래서 물리를 해야겠어. 난 못하나 자, 그럼 우리 운동 제이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드렸었니? 예. 예. 진짜야? 예. 대충 어떤 친구들 맞아요. 아니 진짜 맞아요. 도르래하고. 책에 나온 대로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는 몇단 원이죠? 자, 5강입니다. MGC가 너무 작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운동량과 신경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운동량을 정의해서 이때 구동무적법 한번 해주세요.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자, 처음 안 들었던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따뜻한 분들은 딴거 해. 수학을 해도 좋고 해. 이미 들었던 사람 안 들어도 좋은데 저도 필요성이 있는 안 보고 해요.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는 정도예요. 자,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 하나는 옛날 기존 방식으로 정의를 우선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문학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정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대. 자, V라는 속도로 운동하는데 화살표를 거뒀네, 그지? 무슨 의미가 있대? 이거는 방향을 가는 무리량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지금 이제 1학년 들어온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대. 그 속도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니 얘가 이러는 거야. 선생님,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네. 맞네. 이 의미는 방향을 갖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는 그림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표현은 없어. 근데 웃기겠다. 한참 웃었어. 역시.
자, 아직 1학년이다. 자, 그러면 얘가 가는 운동량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V라는 녀석 MV라고 표현해 주게 하죠. 즉, 지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고 빠르게 움직일수록 운동량이 크다라는 피가 뜻이야. 운동량이에요. P가 운동량인데 얘는 생뚱맞게도 영어 이름이 P가 안 들어가. 네? 몸에는 그냥 근데 왜 피가 된 거예요? 관습적으로 P라고 했어. 그 이 뭐를 운동량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나라가 프랑스거든. 그래서 아마 프랑스에 유래됐을 가능성이 프랑스는 네, F가 그거 아니고 프렌치. 야, 프랑스에 그 프랑스를 써야 되겠고 프랑스 언어에서 유래됐다라는 거지. 불어. 차라리 그냥 파리라고 하면은 더 파리라고 하면 더 신빙성 있게 포르쉐? 파리로 조용히 해. 파리 바게 자, 얘 이거 지금 촌스럽게 파리밖에 전 뚜레쥬를 좋아해요. PB라고 하지. 전 뚜레쥬를 남이라고요? 아니야. 파리 파리바게트에 마무스가 삼림. 아니 그러니까 뚜레쥬는 다 맛있어요. 삼림. 아뭐 모르네. 나쁜 사람. 초코 소라빵. 맛이 없어요 이거. 뭘 엄마 맨날 배는 사줬어요. 아 여기 PB가 가장 맛있다니까. 아니 PB 초코초라빵 먹고 이제 그래 배부르지. 아 그래서 난 사과빵이 제일 좋아. 니네 안 돼. 그거 맞아, 물어봐야 이번에 다 써. 네? 소빵이 한다고. 저 수방에 뭐 잠깐만 아 와 노란 맛이 나고. 안돼. 와 이거 처먹어. 준필 먹어라. 자, 뭔가 잘못해서 퍼펙트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 이건 정의라고 봐. 근데 요즘 책은 이걸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한번 보죠.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물체가 움직여요. 나는 좀 얘는 M1이라는 물체인데 V1이라는 속도로 움직여요. 자, 이쪽에 M2라는 물체가 진행을 아래로 내려갔지? 자, V2라는 속도로 운동해요. 그러다 보면 얘가 중간에서 어쩌다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네. 충돌이 일어난 직후에 얘들은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해서 충돌 후에 M1이라는 녀석은 자 이쪽 방향에 V1'이라는 속도를 갖게 된대.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서 충돌 후에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자. V2'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해. 자, 이때 얘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중심에서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잖아, 그치? 오케이? 중심에서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자, 이런 힘이 작용해서 이 힘을 각각 비교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는 F2가 1에게 작용하는 힘이고, 얘는 F1이 2에게 작용하는 힘이 되겠지. 맞아요? 이때 두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두 힘을 뭐라고 부르는데? 충격량. 작용 반작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데?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작용 반작용에서 같대. 그렇다면 F1, 2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렇게 쓸 수 있네. M1, 2는 누구에게 작용했지? 2에게 작용했지. 그래서 A2의 가속도를 주게 됐어. 즉 얘는 M2 곱하기 가속도 정의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다라고 써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F21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M1A1이 되네. 2가 1에게 해주면 1이 힘을 받아서 A1의 가속도를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M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1이라고 써줄 수가 있네.
자, 여기에서 이런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어. 이 식을 이항시키면 F1, 2라는 녀석 더하기 F2, 1이라는 값은 합이 뭐가 되지? 0이 돼버렸지. 그렇죠? 네. 자, 이때 F2, 1이라는 녀석을 먼저 써보면 얘는 M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더하기 M2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2라는 값을 갖는데 이 값이 뭐가 될 때? 0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또 다시 묶어보는 거야. 얘는 상수인데 델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오케이? 델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M1 V1이라는 값은 자, 이거 더하기 델타 T분의 델타 M2 V2라는 값이 0이 돼버리네. 이거 분배 법칙 되잖아. 그치? 천천히. 지금도 느린데? 비웃었어. 내가 빠르니? 네. 제가 느린 거예요? 네가 개 느린 거야. 너는 개개거든. 선생님 원래 알고 아 봤으면 제가 왼손잡이라서 죄송합니다. 왼손잡이가 느린 게 아니고 너가 느리고. 왼손잡이라서 글씨가 좀 못 나와. 손흥민은 왼발잡이인데도 엄청 빠른데. 오른발잡이 오른발잡이야. 왼손잡이도 글씨 이쁘게 쓰느라 굉장히 많은데 왼발잡이요. 그거 써. 글씨 잘 쓰는 애 알아요. 손흥민 왼발잡이. 시끄러운 경향이 있어. 저 전에 학원에서도 시끄러워서 나온 거예요. 개구라치지 마. 시끄러워서 쫓겨난 거지. 너가 나왔더니 쫓아온 거야? 또 밟았네. 다시 수사로 가야 되겠구나. 안 돼. 소리가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돼. 이름이 수사예요. 걔네가 니네 선배인가? 원래 같은 학년인가? 누구예요? 민성이라고 있었니 그 반에? 네. 민성이하고 여자 하나가 누구지? 저 어떻게 가르치시는데? 선배 가르쳤었잖아. 민성이하고 헐. 애들 이름 다 까먹었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주면 분명 전화해서 이거 왜좀 기다려. 기억하지 마세요. 무슨 기억 안 나시니까. 나 지금 눈치 이름을 다 까먹었다. 무슨 많이 오래돼서. 동화에서 천 누구 있었는데? 천. 해야. 뭐지? 현지인. 얼굴 까마잡잡한 까불까불하는 가시. 몰라. 진짜 못써. 네 여기 노트 찢어요. 어떡해. 힘들게 쓰고 있는데. 현지인. 야 너 어디 가? 어휴 진짜. 네, 한대 때려요. 선생님이 아까 지구과학 시간에 그랬어요. 쟤좀 패. 되게 가져오는 거. 깜짝 놀랐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이 가방이 뭐 무겁다니까 이거. 이런 친구의 친구들이 나중에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국가를 실수로. 오 아니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걸 치니까 이게 멸망했어요. 이게 지금 거기다 안 걸면 되잖아. 진짜 내 노트 찢었어 진짜. 진짜 이런 행동을 하면 그러면 얘는 델타 M1 V1 더하기 M2 V2라고 얘기해서 자, 이 값이 0이야. 얘네 값들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안 안 변하는. 변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두 물체가 충돌 등에 의해서 자 갖게 되는 어떤 값이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고요. 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 물리량을 우리는 뭐라고? 운동량이라고 정의했다는 거지. 요즘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저게 더 간단하다라고. P는 MV 몰라서 못 풀어?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운동량은 왜 변화할까? 움직이니까. 기본적으로 질량은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변하는 경우도 있어. 아주 특별하게 로켓 같은 경우. 진짜 얘는 있는데요? 방구를 버리고 통통 뿜으면서 앞으로 점점점 빨리 나가게 되지. 버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있다고? 질량을 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것은 질량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야. 그렇다면 뭐가 변하는 경우지?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 운동량이 변한다라고 해요. 속도는 언제 변하지? 속도는 왜 변할까? 공기정과 마찬가지로. 에이, 힘을 보내. 속도는 왜 변할까? 가속도가 0이 아니라서. 일부러 성민이는 책상 뒤로 미는 것 같아. 카메라 좀이라도 더 건드렸구나. 준무가 의자를 아이씨. 아니 땡겨. 내가 뭘 너무 나왔다. 뒤에 친구가 되게 불편해하잖아. 맞아 준무가 되게 나한테 쳐갖고 살짝 발자국이 말라고. 자꾸 발자국. 맞아요. 맞아요. 앞에 맞아요. 진짜 스스로 패배한 거지. 자패. 아 자, 진짜. 이때 속도가 변하는 것은 물체에 뭐가 작용하기 때문입니까? 힘이 작용하기 매력. 때문에 매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는 녀석이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운동량이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같은 방향의 경우에 한번 보자. 같은 방향 1이야. 자 어떤 물체가 진행을 합니다. 자 속도 처음 속도 v1으로 가고 있다라고. 질량이 m이야. 이때 만약에 뒤에서 힘이 가해진다면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버릴까? 처음 값보다 커지겠지. 일정한 시간 동안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여기까지 계속 작용한 거야 힘이. 그러면 얘는 어때? 속도가 v2라는 속도가 돼버렸다. 오케이? V0 V라고 할까? V0 V라고 하지. 자 그렇다면 얘의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이 얼마가 되지? m v0. 나중 운동량이 m v가 되는데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굳이 벡터 표현 안 써도 될 것 같아. 오케이? 같은 방향이니까 벡터 표현 안 써도 되는데 처음 운동량은 자 이쪽 방향에 p0가 있다라고 하고 나중 운동량은 이쪽 방향에 뭐가 있대? p가 있다라고 해. 이때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야.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 된다라고 해. 즉 얘는 mv-mv0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요만큼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차이만큼이 델타 p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같은 방향 2를 보자. 같은 방향 2를 한번 살펴볼게. 같은 방향 2를 살펴보는데 얘네들은 처음에 속도가 v0야. 그런데 힘이 뒤로 작용했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니까? 속도가 느려졌네. 처음에 느려졌네. 이 힘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된 거지. 자 얘의 자 처음 운동량 p0라는 녀석은 뭐가 돼? mv0. p라는 값은 mv가 되거든. 얘도 역시 같은 방향이니까 벡터 표시하지 말기로 하자.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처음 운동량이 이만큼이야. p p0. 나중 운동량은 얼만큼이야? p가 됐대. 자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의 차이만큼의 값이 요렇게 오는 값이 이거 빼기잖아. 벡터 빼기는 어떻게 해야 하라 그랬지? 야려보라고 했지. 벡터의 빼기는 여기 아니? 한 번도 안 썼어? 자 델타 p라고 하는 걸 벡터로 표현하는 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란 말이야. 이 벡터의 빼기로 할 때는 P0에서 P를 야려보는 거야. 야려봐. P0에서 P를 야려보니까 이 방향으로 나타나네. 이게 바로 뭐가 돼? 나를 야려보지 마. P야. P0가 P를 야려보라고. 벡터 P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아, 살펴보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량의 변화 방향이 어때 서로 같구나. 운동량의 변화와 힘 방향은 뗄 수가 없구나.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같이가 또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야?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F는 M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줬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살펴보자.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어떤 물체, 자, M이라는 녀석이 얼마로 가고 있었어? V 제로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잠시 뒤에 이 물체가 어떻게 되돌아오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됐을까? 똑같은 이유, 뒷방향으로 힘 F를 받기 때문이겠지. 맞아요? 뒷방향으로 힘을 받고 못 가게 땅이니까. 또 이런 거 같아요. 종이 비행기 다닐 때 바람이 계속 부는 거야. 또 왔다가 멈췄다 되돌아가겠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처음의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나지? 처음의 운동량은 이쪽 방향으로 P0에서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나? 뒷방향으로 P가 됐대. 어? 델타 P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P0 벡터 표현하면 P 빼기 P0라고 했지. 그럼 뒤에서 앞으로 어떻게? 야려보라고 했단 말이야. P의 끝에서 P까지 야려봤어. 그랬더니 굉장히 커졌네, 그지? 그래서 얘를 자 크기로 표시해보면 델타 P라는 녀석은 뒷방향으로 P0 플러스 P라는 값이 돼버렸지. 맞아? 정확히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자, 얘는 마이너스 P 빼기 뭐가 돼? 원래 값 P0가 되는 거지. 오케이? 방향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게 바로 반대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임의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 한번 살펴보자. 자, 임의 방향으로 변화되는 경우 한번 볼게. 예를 든다면 어떤 물체가 곡선상의 운동을 하게 돼. 곡선상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얘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갖고 있었거든. 자, 속도 방향은 항상 곡선상의 운동에서 접선 방향이라고 해. 자, 그래서 이쪽에 임의 위치에 있을 때 이 물체는 속도가 뭐가 될 때 접선 방향으로 v라는 속도를 갖게 돼.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나죠? 처음 운동량은 자, 이쪽 방향으로 P0라는 운동량을 갖게 돼. 잠시 뒤에 보니까 같은 점에다가 일치시켜줘야 돼. 얘는 속도와 똑같은 방향 P라는 운동량을 갖게 된 거야. 자, 이때 속도 변화량을 살펴보면 얘는 뭐가 되니?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어떻게 계산하라고? 야려보라고 했지. 맞아? 네. P0에서 P를 야려보게 됐어. 이게 바로 뭐가 돼?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이때 만약에 세타가 주어진다면 코사인 제곱칙에 의해서 델타 P의 크기를 구할 수 있구나. 아까 했던 코사인 제곱칙. 나중에 코사인 제곱칙 몰라? 알아요. 에이. 말해봐 씨.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P 코사인 C 가요 B 맞잖아요. 아니 AP가 뭐 변의 길이도 AP고 각도도 셌다고 그러니까. 자,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델타 P의 크기는 루트 P0의 제곱 더하기 P 제곱 빼기 2배 P0 P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주모 몰라? 그
슈스님 알려주셨어. 나중에 장한 수업 한번 한다고. 아 슈스님 알려주셨어. 저는 안 해. 장은 마지막이야. 말했어. 이거 숙제잖아 그거. 숙제였어. 맞아 외우는 거. 2할분의 A 시험까지 안 C 그러니까. 아니지. 아닌데 이건 몰라? 아니 그건 사인 값이었어. 그건 사인 합치 아니야 근데? 사인값이 이해할 거 나오는 거고 이건 코사인이야. 코사인 제곱지. 쌤이 알려주셨어 이거. 아니야. 사인 합치만 알려줘. 코사인 제곱식을 몰라? 혼자 너무 안 하지 마. 아니야 알려줬어 쌤. 진짜로. 아 쉬운 말이 맞을 거야. 아 저 그냥 안 뻥치 시네. 사인 아까 거는 다음이다. 그럼 아까 거는 그럼 그냥 감상만 했어. 네. 아까 코사인 제곱 진짜인데? 네. 내가 지금 화났어요. 이제 또 단톡방에 욕하고 뭔 소리야? 금민쌤 괴롭히기 진짜 엎드려서 그런 우는 겁니다. 거야? 제발 올리고 아니 아니 진짜 좀 다현이랑 똑같네. 엎드려서 우는 거 그러면? 아니 이제 삐지면 엎드려서 우는데. 하면 다현이가 울었다고요? 어. 다현이 우는 거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어때요? 비밀이야. 자 그러면 알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들이 나타난다. 밖에서 딱 한 번 온 적 있어. 자 이번에는 충격량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자. 자, 충격을 받은 정도야. 얘는 기호로 I를 쓰고 벡터야. 얘는 임펄스라는 영어 이름에서 나왔어. 네. 임펄스라는 이름에서 나왔어. 암펄스. 자 그래서 이 충격량은 충격을 받은 정도야. 자, 충격을 받는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내가 충무가 미워서 때리기로 했어. 왜? 1이라는 세기로 때렸어. 100이라는 세기로 때렸어. 언제 때리력이 더 클까? 100. 100의 크기가 이렇게 때리는 게 더 세겠지. 내 그래서 때리는 게 충격량, 셀까? 내 때리는 게 셀까? 힘의 크기에 비례. 안 써있네. 다현이가 하도 까불어갖고 이번엔 다현이를 때릴 거야. 피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나가니까. 자, 지금 봐. 다현이를 때리는데 한 번 때리고 말았어. 근데 계속 까불이야. 옷 입고 다니는데 디스커버리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 디스커버리. 이거 뭐야? 디스커버리. 와 진짜. 자, 그래서 쌤한테 넣었는데 진짜. 더 무서운 것도 있어. 일본의 무슨 소리야, 미야자키라는 미야자키. 만화 감독이 있지. 만화 작가. 네. 이분이 가장 대표적인 대표작이 뭐야? 토토로. 치료해. 생가치로. 아이씨. 그치? 생각을 근데 생가치로 진짜 조심해야 돼. 뭐라고요? 생가치로. 진짜 너. 자, 한 대 때리고 말았어 까불이를. 하루 종일 때렸어. 어느 경우가 충격이고? 한 대 때린 거. 응? 한 대 때릴 때 최대한 세게 때릴 거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때려야 땀빵 한대 힘드니까. 야, 근데 월 처음에 때리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는데 성적에 따라 때리는데 대나무 뿌리로 발바닥을 때리거든. 아파요? 어? 선생님 단체로 맞아봤는데 부러졌어요? 안 부러져 걔는. 대나무 땅속 줄기 갖고 때리는 거야. 와. 와. 얘가 엄청 단단한데 얘를 어떻게 때려? 세게도 안 때려. 책상에 무릎 꿇고 다 올라가라 그래. 그럼 옛날에 실내화 안 신고 다니고 양말 다닙니다. 그럼 그거 갖고 발바닥을 때려. 이렇게 때려. 강도도. 근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게 10대 넘어가면 이제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해. 그리고 선생님 점수만 손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 반에 뭐 점수대로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들 장난치면 다 올라가 그래서 때리거든. 근데 이제 장난친 주범을 상당히 오래 때려. 100대 넘어가면 내가 자지러워. 나중에 내려와고 쉬는 시간에 양말 벗어보고 발바닥이 띵띵 보고 걸어갈 때 절면서 걸어가야 돼. 양발 다 맞았어. 그러니까 약간 보는 맛있는. 어느 경우만 충격이 클 것 같아? 이거 설명하시려고. 한 대. 곧
주고 한 대? 네? 진짜 세게 한 대 맞춰볼래? 그러니까 그게 더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세게 맞은 다음에 또 때리죠. 울면서 단톡방에 욕 남기고 수사 갈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저기 몇 강의실이냐? 5강의실? 시끄러워. 6강의실? 자, 물표 주니어 있어요. 때려 저 똑같이 자, 생겼어.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것은 충격량이라는 것은 자, 힘이 작용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요. 아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데인데 충격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충격량은 힘의 크기 더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정의해 줍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충격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I라는 녀석은 원래 데이터야. F 곱하기 델타 T라고 정의하고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되는데 뉴턴이라는 녀석 한번 생각해요. F는 MA에서 왔지. 그리고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 미터 퍼 세컨드 곱이란 말이야. 근데 1뉴턴 세크라고 하면 세크만 곱해진 거니까 뭐가 돼? 1kg 미터 퍼 세크가 돼. 아니 이럴 수가. 단위가 누구하고 똑같아? 운동량의 단위하고 똑같구나. 그렇다면 충격량과 운동량은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이 모종의 관계는 하나씩.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야기를 드리죠. 왜 다음 주가 아니고 그럼 다음 주는 쌤이 안 계시나? 다음 주에는 뭐. 세 번마다 돌아가다가 쌤들이 하는 쌤이 근데 선생님 독점했잖아요. 어? 독점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한 6번 중에 6번 중에 4번은 선생님이 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상담하는